읽는 이들에게 누구나 그렇듯이 당신도 분명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질병과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당신의 삶은 엇나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바라는 대로 전개되기는커녕 삶은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한 점 종이배처럼 느껴지도록 당신을 희롱하고 있는 것만 같다. 당신은 행복을 찾으려고 이미 소문에 떠도는 온갖 방법들을 많이 시도해 보았으리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가? 이 책에는 별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당신에게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런 이야기들을 믿으려 들지도 않을 테지만 믿어야 할 필요도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다 시험해 보고 나면 당신의 평범한 인생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트랜서핑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다시 말하면 당신 마음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무슨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뭔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현실이 그 어떤 마법보다도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당신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은 많이 있다. 물론 그 모두가 우리를 무척이나 유혹한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그런 책들을 열어보면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명상법이나 훈련법들이 등장한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만든다. 삶 자체가 실로 하나의 힘에 겨운 시련인데도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짜내라고 한다.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변해야만 한다고 설득하려 든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란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 아마도 당신은 현재의 자신이 흡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전혀 변하고 싶지 않음을 느낀다. 그것은 당연하다. 당신이 옳기 때문이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말들을 믿지 말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떤 훈련도 명상이나 자아 성찰 따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트랜서핑은 또 다른 자기계발 기법이 아니다. 트랜서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방법이다. 또 이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꾼다. 나는 러시아의 노랫말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듯이 그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하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책이 끝날 때쯤에야 베일을 벗을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을 당신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듣거나 읽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깜짝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또 그만큼이나 즐거울 것이다. 부록, 저자와의 대화. 바딤 젤란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딤 젤란드,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 호기심 많은 독자들에게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아무도 아닙니다. 저는 트랜서핑의 창조자가 아니고 제 해석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흥미거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고대의 신비 지식 안에 어떤 이의 개인적인 곡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아닌 사람, 빈 통로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법칙들을 따른다면 현실은 더 이상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조종 가능한 것으로 변화합니다. 신비는 너무도 광대하여 그것을 지닌 자의 개성은 의미를 잃습니다. 아마도 신비를 지키는 수호자들만이 주목받을 가치가 있을 테지만 그들 또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 나이는 45세입니다.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 양자 물리학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 공학을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책을 쓰고 있죠. 저는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트랜서핑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당신에게 나타났나요? 트랜서핑은 아이디어도 아니고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트랜서핑은 고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지적 유산입니다. 이 신비 지식은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제게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무에게서도 배우지 않았고 어디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도 없었습니다. 정보가 스스로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외계인이나 유령들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의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제 꿈에 나타났던 감시인입니다. 그분은 고대 신비지식의 수호자 중 한 분이죠. 그 꿈 이후에 제 머릿속에 정보의 흐름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시인과의 만남은 책의 첫 부분에 묘사되어 있죠. 그 만남 이후에 제 삶은 갑작스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별달리 특별한 재능이 없던 전직 물리학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책을 쓰기 시작했죠. 당신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 전환점은 제가 삶에서 극도로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던 때인 것 같아요. 제가 25년 전에 저의 책 트랜서핑을 읽었더라면 제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바람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아마 이 책을 쓸 수 없었겠죠. 그 모든 시련 끝에 어떤 채널이 열렸고 그 통로를 통해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평생 저는 반 트랜서핑을 해왔어요. 모든 것을 트랜서핑과는 반대로 해왔다는 거죠.
영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배우지만 바보들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바보였죠. 그렇지만 자신의 실수와 남의 실수 중 어느 것에서 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리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만 알죠. 달리 말하자면 영리한 사람은 정보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와 달리 바보는 부딪혀 머리에 혹이 날 때마다 거기에서 실수의 핵심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진정한 지식을 얻는 것이죠. 오직 바보만이 신비지식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까? 독자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읽고 판단해보면 독자들의 거주 지역,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은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지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부한 마음의 틀 속에는 트랜서핑이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깨어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깊은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트랜서핑은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대단히 감탄하며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의 감사 편지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거부하는 사람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있죠. 가능태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현실은 두 가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우리의 지각 범위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형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은 무한한 크기의 이중 거울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이 있죠. 그 가능태 공간은 가능한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를 간직하고 있는 정보체입니다. 가능태의 수는 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무한합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가능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의 꿈과 투시력, 본능적인 지식 그리고 깨달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산염 에너지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 가능태 공간의 어떤 섹터를 물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합일이라고 부르는 어떤 상태에서는 신비한 힘, 즉 외적 의도가 탄생합니다. 당신이 만일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면 이 힘은 당신이 주문하는 것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물질로 실현시킨다는 것이죠. 이 책은 그저 또 하나의 자기계발 기법인가요? 트랜서핑은 자기계발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입니다. 성취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저 얻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세상에 대한 태도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당신이 세상과 싸우면 세상은 당신과 싸웁니다. 당신이 싸움을 멈추면 세상이 다가와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도록 허용한다면 외적 의도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시나요? 이제 그만 원하기를 멈추세요. 당신은 어떻게든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저 당신이 원래 자기 소유인 것을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않고서 편안히 가지게 됩니다. 내가 그걸 가진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난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강요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투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게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성공을 향한 투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으려 매트릭스의 배양기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면서 당신은 모든 에너지를 매트릭스에게 줘버립니다. 세상과 싸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투쟁 속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얻었나요? 당신은 유배지로 가는 사람처럼 우울하게 지겨운 일터나 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따뜻한 바닷가로 가서 일광욕을 즐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삶을 즐기는 것일까요?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평생 스키 리조트에 갈 돈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트랜서핑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투쟁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념 체계에서 빠져나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저 갖는 것을 허용하는 길. 이 책에서 당신은 그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책들은 효과가 없는데 반해 이 책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트랜서핑은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작품들과 자주 비교됩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 용어들이 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와 테온 마레즈의 책으로 유명한 전사의 길은 전혀 트랜서핑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반대의 위치에 있는 톨텍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두 가르침을 비교하려 한다면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둘이 하나의 동일한 목표, 즉 자유, 당신이 세상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톨텍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게 복종을 강요하려고 애쓰지만 트랜서퍼들은 세상에게 복종을 허용합니다. 아마도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서로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책은 시크릿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은 지식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가르침을 다른 것과 비교하다 보면 우파니샤드에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모든 지식은 하나의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똑같은 발견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새로운 사조들이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과 공통되는 요소를
전혀 같지 않는 가르침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일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현실에 관련된 가르침일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마음도 우리 세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판타지 소설조차도 조만간에 현실이 됩니다. 판타지 소설가들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아이디어와 이미지는 꿈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정보장에 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스터들도 또 일반인들도 모두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는 아주 간단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아무 서가에서나 보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고르는 것과 같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식에 접근할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지식을 받으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하기를 감행해 보세요. 그것을 감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음악을 작곡하며 책을 쓰고 여러 분야에서 걸작을 창조합니다. 지식은 그것을 붙잡으려는 의도를 밝힌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아엠 나는 명상 코코입니다. 여러분, 책을 저는 낭독하면서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또 낭독하는 그 순간 치유가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꼭 이렇게 활자를 볼 수 있는 종이책과 함께 낭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치유하는 목소리, 나를 숨쉬게 하는 낭독, 아엠 나는 명상 코코였습니다.